자, 지금까지 우리는 계속 화성암에 대해서 좀 배웠어. 화성암. 현재 보면 용암이나 마그마가 식어서 되는 화성암에 대해서. 자, 오늘은 지구 역사, 태적암에 대해서 좀 할 겁니다. 자, 지구의 역사. 자, 그 중에서도 태적 구조와 태적 환경, 태적암에 대해서 좀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태적암의 생성. 자, 태적암의 생성. 자, 원래 암석의 종류는 생성 과정에 따라서 총 3가지가 있습니다. 화성암, 태적암, 변성암. 자, 화성암은 용암과 마그마가 식어서 되내고, 그리고 태적암은 말 그대로 이제 부서진 입자들이 퇴적된 다음에 만들어진 것. 근데 화성암이나 현재 보면 태적암이나 열과 압력 받아서 변성이 일어나게 되면 이걸 우리가 변성암이라 칭하는 거지. 원래 총 3가지. 자, 태적암은 일단 원래 암석같이 큰 덩어리가 있다면 이게 먼저 잘게 부서져야 되는 거지. 잘게 부서진 다음에 운반이 이루어지고 그 운반이 끝나는 곳에서 퇴적이 되고 쌓이기만 한다고 해서 암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눌러줘서 압축시키고 그리고 다시 이 입자들을 묶어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태적물이 압축작용과 교결작용을 거쳐서 결과적으로 퇴적암이 되는 거예요. 이 둘을 합쳐서 우리가 속성작용이라 합니다. 자, 정리할게. 자, 그러면 생성 과정을 보게 되면 암석이 먼저 풍화 침식을 받아야 된다. 그 말은 잘게 부서진다 그 말이지. 이렇게 잘게 부서진 애들이 그 자리에 그대로 쌓이는 경우도 있겠지만 자, 물이나 물 흐름 또는 바람에 의해서 이동이 일어난다는 거지. 그래서 이 이동이 일어나고 그 운반이 끝나는 곳에서 쌓이게 된다. 참고로 이렇게 부서진 애들을 풍화산물 또는 쇠설물이란 말을 씁니다. 쇠란 말은 깨다 그 말이지. 부서진다 그 말이죠. 자, 또는 퇴적물이라는 말 씁니다. 결과적으로 얘들이 퇴적될 거니까. 그래서 이런 말들은 다 동일한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다 동일한 말이다. 자, 이들이 운반이 되고 그 뒤에 운반이 끝나는 곳에서 현재 보면 쌓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들을 운반시키는 것은 물 흐름 또는 바람. 이걸 의미하겠지? 자, 퇴적이 되고 속성작용을 거쳐서 퇴적암이 된다. 자, 속성작용은 아까 그림을 보면서 좀 설명을 좀 했었는데 현재 압축시키는 다짐작용과 그리고 교결작용이라 했습니다. 각각에 대해서 보면 말 그대로 다진다 그 말이야. 현재 퇴적물들이 쌓이게 되면 이들이 중력을 받아서 그들의 하중이 작용하겠지? 그래서 아래로 누르게 된다는 거지. 그래서 같은 말로 압축작용이라 합니다. 같은 말이지. 자, 그러면 다짐작용, 다진다, 압축시킨다 하게 되면 이들은 눌러버릴 거니까 입자와 입자 사이에 있는 빈 공간이 좀 더 내가 다지게 되면 그 공간이 줄어들겠지? 자, 중력에 의해 아래쪽으로 압축시키는 것. 이걸 다짐작용이라고 한다. 자, 그렇게 되게 되면 압축시키게 되면 입자와 입자 사이의 빈 공간을 공극이라고 합니다. 입자와 입자 사이의 빈 공간을 공극이라고 한다. 그러면 내가 다지게 되면 이 빈 공간이 줄어들게 되는 거지. 그래서 공극이 감소한다 그 말이에요. 입자와 입자 사이의 빈 공간. 자, 또 하나 늘어나는 것이 밀도. 밀도란 것은 밀집되어 있는 정도잖아. 입자 사이의 빈 공간이 줄어든단 말이야. 입자끼리 서로 좀 더 가까워진다 그 말이지. 그래서 당연히 밀도는 늘어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다지게 되면 존재하고 있는 총 질량은 그대로지만 내가 다지게 되면 부피가 줄어드는 거잖아. 그래서 부피분의 질량이니까 분모인 부피가 줄어들게 되면 위에 분자인 질량은 그대로인데 분모인 부피가 줄었기 때문에 밀도는 늘어나겠지. 단순히 밀도는 밀집되어 있는 정도. 자, 그렇게. 자, 그래서 A에서 B, 자, A인 곳, 자, 듬성듬성한데 이들을 다지게 되면 이제 부피가 줄어든다. 차지하는 공간이 줄어든다. 그리고 입자 사이 빈 공간은 자, 밀도는 늘어날 것이고 입자 사이 빈 공간은 줄어들겠지? 그래서 밀도는 증가, 공극은 감소. 자, 이런 것들이 공극이다. 하나가 더 교결작용. 자, 교결. 자, 교란 말은 교제, 사귄다. 결은 결합시킨다. 그러니까 어쨌거나 묶어준다 그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어떤 퇴적물들이 있는데 이 퇴적물들 내가 누르기만 한다고 압축만 시킨다고 암석이 되진 않지. 결과적으로 입자와 입자 사이를 묶어주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지. 우리 시멘트도 똑같죠? 우리 시멘트를 보게 되면 콘크리트를 보면 자, 모래도 있고 모래도 넣고 자갈도 넣습니다.
여기에 시멘트, 이 시멘트가 결과적으로 모래와 자갈 입자들을 다 묶어주는 역할을 해주고 있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시멘트와 작용이란 말을 쓰기도 해요. 자, 이건 실제 누가 그러냐면 땅속 현재 땅 아래에 물질들이 있을 퇴적물들이 있을 때, 자, 지하수가 흘러갈 때 지하수에 녹아있던 다양한 성분들이 앙금으로 정출되면서 앙금을 만들면서 앙금 고체를 만들면서 결과적으로 굳으면서 주변에 있는 퇴적물들을 묶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지. 참고로 녹아있는 물질에는 교결 물질에는 석회질, 규질, 산화철 요 세 가지가 대표적입니다. 자, 산화철은 철이 녹슬면 붉게 변하는 것처럼 자, 산화된 철이지. 자, 석회질, 탄산칼슘, 석회석, 규질은 규소를 가진 물질. 여러분들 우리 대중목욕탕 보면 대중목욕탕 그쪽에서 물을 사용할 때 당연히 수돗물보다는 지하수를 이용하겠지. 수돗물은 금방 쓴 만큼 돈이 드는데 지하수는 내가 땅을 뚫어 가지고 그대로 뽑아내면 되는 거니까. 지하수에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실제 미네랄이라고 하지. 우리가 미네랄 이야기했을 때 다양한 물질이 녹아 들어가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 여러분 집에도 가끔 볼 경우가 있고 일반 대중탕 가게 되면 목욕탕 타일에 막 이렇게 하얗게 붙어 있는 애들이 있어. 이게 뭐냐면 원래 지하수의 물속에 녹아있던 탄산칼슘, 석회석이 앙금 만들면서 생긴 것들이야. 그래서 뿌옇게 허옇게 이렇게 생기는 거지. 이런 것들. 이것도 마찬가지야. 바닥에 하얗게 생긴 것 있죠? 이게 바로 탄산칼슘입니다. 석회석. 자, 퇴적암의 종류는 총 3가지가 있습니다. 만들어진 과정에 따라서 3가지로 나누는데 제일 먼저 할 건 세설성 퇴적암. 아까 쇠설물이란 말을 썼었는데 원래 기존에 있던 암석 자체가 풍화 침식받으면 잘게 부서지게 되면 쇠설물이라고 한다고 했지? 자, 그래서 세설성 퇴적암은 기존에 있던 암석들이 잘게 부서진 다음에 이 입자들이 쌓여서 퇴적암 된 걸 세설성 퇴적암이라고 합니다. 부서진 입자들이 쌓여서 현재 보면 그것들이 구성 입자고 이것들이 결과적으로 퇴적암 됐을 때 이걸 우리 총칭해서 세설성 퇴적암이라고 한다. 자, 종류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쉐일. 쉐일은 현재 보면 진흙 같은 아주 작은 입자들이 쌓인 것들이야. 다른 말로 이암이라 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쉐일보다는 이암이 좀 더 큰 의미야. 자, 이암이 이자가 뭐냐면 진흙 이자입니다. 진흙 이자. 자, 근데 쉐일 같은 경우는 겹겹이 쌓여서 어떤 층상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게 쉐일이고 특별히 현재 층상 구조를 가지지 않는 것 어쨌거나 진흙이 쌓여있던 애들을 총칭해서 이암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쉐일이나 이암이 나오게 되면 진흙 입자들이 점토 입자들이 퇴적되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두 번째로 사암. 자, 사자는 모래 사자지? 모래가 쌓인 건데 주로 모래라 그 말이야. 근데 모래만 쌓여가지고서는 실제로 어떤 암석을 이루기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모래가 주 구성 물질이지만 점토와 함께 모래까지 포함된 걸 사암이란 말을 쓰는 거지. 주 구성 물질이 모래. 자, 그럼 여감. 자, 여감은 자, 점토, 모래까지 왔죠? 이제 자갈까지 포함한 걸 말합니다. 점토와 모래와 자갈까지. 그래서 자갈이 현저히 등등성 많이 보이는 이런 퇴적암을 여감이라고 한다. 자, 그러면 풍화 침식받게 되면 암석이 잘게 부서지면 그래 점토와 모래와 자갈이 나올 건데 이거 외에 응회암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응회암은 뭐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좀 전에 말했던 점토와 모래, 자갈과는 상관이 없어. 얘는 뭐냐면 우리가 지난번에 화산 활동할 때 분출물로서 특히 고체 물질들을 화산 쇠설물이라 했지? 화산 쇠설물 중에서도 특히 화산재가 주가 돼서 쌓여서 만들어진 애를 응회암이라고 합니다. 화산재가 된 것, 화산재가 쌓여서 된 애들. 그래서 앞에 애들은 쉽게 이해가 되겠지만 응회암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것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로 화학적 퇴적암. 자, 화학적 퇴적암. 자, 화학적 퇴적암은 물속에 녹아있던 물질들이 자, 결합해서 앙금을 만들면서 가라앉아서 된 애들이야. 자, 또는 물속에 녹아있는 애들이 만약 물이 증발돼서 빠져나간다면 그대로 고체로 남겠죠? 대표님 우리가 이런 걸 하잖아. 우리 염전, 바닷물 가둬가지고 물을 증발시키면 마지막 조금 남잖아. 이렇게 증발되는 경우라는 거지.
자, 이렇게 결과적으로 물속에 남아있는, 물속에 녹아있던 애들이 서로 결합돼서 만들어지는 애들을 화학적 퇴적암이라고 한다. 대표적인 예가 석회암. 자, 석회암이라는 이름도 알고 있어야 되겠지만 화학식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냥 화학식으로 문제 제시되는 경우도 있거든. 바로 CaCO3, 탄산, 칼슘. 자, 탄산, 칼슘. 자, 두 번째로 석고. 석고도 들어봤죠? 자, 석회암하고는 다르지? 자, 얘는 뭐냐면, 자, CaSO4H2O. 자, CaSO4는 황산칼슘이지. 황산칼슘인데 H2O, 물이죠? 물입니다. 물이 붙은 거야. 수화된 황산칼슘이라고 그래요. 수화. 물이 붙었다 그 말이지. 자, 얘가 바로 석고입니다. 수화된 황산칼슘. 물속에 이런 성분들이 녹아있다면 결합돼서 앙금 만들면서 가라앉아서 될 수가 있다 그 말이지. 자, 그리고 암염. 자, 염이라는 것은 소금이죠. 바로 NaCl, 염화 나트륨입니다. 바로 소금의 주성분이지. NaCl, 염화 나트륨. 이걸 암염이라고 한다. 자, 처트. 자, 처트는 규질 성분들이야. 그러니까 규소를 가지고 있는 애들이지. 그래서 규질. 자, 석영 알갱이. 참고로 석영의 화학식이 SiO2입니다. Si와 O, Si를 가지고 있지. 석영 알갱이들. 자, 석영이 바로 SiO2다. 참고로 다시 지난번에 우리 수업을 할 때 규소와 산소의 결합물을 우리가 SiO2라고 했어. 이건 총칭한다 그런 거야. Si와 O는 원래 다양한 비율로 결합할 수가 있는데 얘들을 그냥 대표적으로 우리가 SiO2라고 해서 현재 총칭해서 SiO2만 표현한 거지. Si와 O의 결합물을. 실제 화학식은 석영의 화학식입니다. 석영. 자, 규산 성분들, 규소와 산소로 결합된 것. 어쨌든 규소를 가지고 있는 애들이 주로 쌓인 것. 이걸 처트라고 한다. 자, 넘어갑니다. 자, 세 번째로 유기적 퇴적암. 자, 유기물 들어봤지? 원래 유기란 말은 탄소를 가지고 있는 애들을 우리가 유기물을 해. 유기물. 어떤 우리 생명체를 이루는 데 주요 물질이 바로 탄소잖아? 자, 그래서 유기적 퇴적암이란 것은 자, 동식물, 미생물, 어쨌거나 생물들의 유해가 퇴적돼서 생성된 것을 말한다. 생물의 유해. 자, 대표적인 게 바로 석탄. 자, 석탄은 바로 식물들이 쌓여서 된 거지. 식물들이 쌓여서 된 것. 과거 우리나라에도 석탄이 많은데 과거에 현재 따뜻할 때 숲이 아주 많이 우거졌을 때 그때 퇴적돼 가지고 자, 열과 압력 받게 되면 탄화 과정을 거치면서 나머지 성분들은 빠져나가고 주로 탄소만 남아서 바로 석탄이 되는 거지. 자, 그리고 석회암. 자, 석회암 역시 생명체가 만들려면 대표적인 애가 바로 산호와 조개입니다. 그럼 조개 껍데기 하얗지? 그게 바로 탄산칼슘이지. 이것들이 쌓이게 되면 이루게 된다 그 말이죠. 자, 그리고 처트. 여기도 처트가 있습니다. 석회암과 처트는 유기적도 되지만 그리고 화학적도 되지. 둘 다 포함된다는 것. 둘 다 된다는 걸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기억하셔야 돼. 자, 처트는 아까 규질 성분이라고 했어. 이게 뭐냐면 규질 생명체가 죽어서 쌓이면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이 규질 생명체 대표적인 예가 누구냐면 바다에 엄청나게 많은 식물성 플랑크톤, 규조류, 조류입니다. 식물성 플랑크톤이 대표적이야. 또는 방산충, 역시 물속에 사는 작은 생명체입니다. 이들이 쌓여서 된다는 거지. 그래서 방산충 같은 경우는 껍질 부분이 바로 규질로 되어 있다. 자, 이게 셰일. 현재 이거보다 좀 더 밝은 색을 띠는 애들도 있고, 저는 입자가 작은 애들로 이루어진 것. 자, 3. 좀 더 자세히 보게 되면 모래 알갱이가 보일 거야. 그리고 여감, 자갈까지 포함된 것. 잭은 응회암, 화산재가 주로 쌓여서 된 애들. 회색을 띠고 있지? 자, 응회암 있고 사이사이 현재 보면 작은 자갈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 구성물질 자체가 화산재, 모래 크기 화산재라는 것. 자, 석회암, CaCO3 주로 밝은 색깔 띠고 있죠? 자, 암염, NaCl 소금 덩어리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애들이야. 자, 암염 마찬가지. 자, 여러분들 핑크 솔트 많이 들어봤죠? 히말라야 산맥에 현재 보면 핑크 솔트 채취해가지고 이걸 우리나라에 보면 샴푸나 또는 치약에 올리를 사용하고 있잖아.
그쪽에 성분을 넣었는데 참고로 과거에 지금은 육지지만 과거에 얼마든지 바다일 수가 있는 거지. 여러 가지 지각 변동을 받으면서 원래 바다였거나 또는 호수였는데 지각 변동 받으면서 기후 변화가 생기면서 호수에 있는 물들이 다 증발돼서 날아가 버리면 호수로 하더라도 실제로 여러 가지 물질들이 녹아 있을 수 있는 거지. 그럼 그대로 그들이 현재 우리가 염전에서 소금을 얻듯이 물이 다 증발되게 되면 앙금을 만들면서 바닥에 쫙 깔리게 되는 거지. 지각 변동에서 이들이 현재 보면 퇴적되면 땅 속에 묻히겠죠. 이렇게 땅 속에 묻힌 소금들을 캐내는 거지. 그래서 남미나 유럽 같은 경우에 땅을 파가지고 그렇게 소금을 채취합니다. 그 수도 그 양도 아주 상당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바닷물을 받아서 천일염이라 해서 그렇게 얻고 있지만 자, 차트 교질 성분